안녕하세요. 자료 해석 실전 문제풀이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이번엔 응용 수리 문제를 풀 때 활용했던 그 가중평균이라는 그 개념을 자료 해석 문제에서 활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오고, 저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내용, 간단한 OX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뭐 해설지에 나와 있을 법한 정석풀이 방법을 일단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2021년 A시의 전체 인구는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했대요. 그러면 아마도 전년도 2020년도의 전체 인구를 우리가 뭐 알 수 있다면 뭐 걔랑 비교를 하는 거겠죠. 자, 뭐 원리는 이겁니다. 자, 풀이에 나와 있는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자, 주어진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수들이 자, 이러한 의미예요. 2020년 여성 인구가 있을 때 0.5% 증가했다고 하면 곱하기 1.005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21년도 여성 인구고, 이걸 이용해서 거꾸로 작년 2020년 여성 인구를 구한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수식대로 계산을 하게 돼요. 자, 남성 인구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전체 인구를 구하고 이걸 가지고 증가율을 다시 계산한다라고 하면 자, 3.3% 정도 나와서 뭐 해설지 내용대로라면 x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풀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중평균이랑은 크게 상관없는 내용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개념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2020년도에 여성 인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21년도 여성 인구를 1.005로 나누죠. 자, 1.005로 나누는데 왜냐하면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을 계산하는데 이걸 나눗셈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0.5% 증가했다라고 하면 다시 0.5% 감소시키면 거의 비슷한 값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나눗셈을 하지 않고 그냥 21년도 여성 인구에서 0.5%에 해당하는 값을 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1, 자, 1046841. 자, 0.5%는 아마도 10468. 자, 요거의 절반이니까 5230. 대충 5230 정도를 빼면 되겠네요. 5230 정도를 뺀다고 생각하면 1041, 611.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보시면 어때요? 거의 같은 값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1.005로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에서는 21년도 값에서 0.5%를 다시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뭐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남성 인구 같은 경우는 자, 전년도에 비해서 5.5% 증가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증가한 양만큼을 이제 감소시켜주면 되는데, 대개 이 증가분보다 조금 적게 감소시키면 돼요. 자, 그러니까 5.5%가 증가했다 그러면 뭐 5% 감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적은 비율일 때는 아까처럼 0.5% 증가일 때는 다시 0.5% 감소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증가 감소시키는 이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오차가 커지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 비율보다는 감소하는 비율이 살짝 이렇게 작게 됐을 때 오차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5% 정도 감소시킨다 생각하면 돼요. 마침 5%가 계산도 더 편하잖아요. 자, 해볼게요. 1454811. 자, 아마도 5%는 그러면 7, 2, 7,
땡땡 뭐 요 정도. 자,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면 대략 1382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13821 요 정도. 자,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는 사실 살짝 더 크게 되는데 당연히 증가한 비율보다 감소한 비율이 조금 작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하지만 어떻죠? 지금 4천 정도, 4천도 아니죠. 한 3천 차이예요. 3천 차이라면은 오차가 거의 0.2% 정도 밖에 안 생길 정도로 아주 적은 오차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전년도 값을 구하셔도 사실은 자료 해석 문제에서 뭐 답을 고르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풀이 방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가중평균이라는 걸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중평균 관련된 응용수리 문제 풀 때 제가 많이 그렸던 자, 이런 직선 기억나시나요? 자, 남성은 5.5%, 여성은 0.5% 증가했을 때 자, 지금 전체에 해당하는 값은 모르지만 아마도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직선상의 그 거리의 비율로 여성과 남성의 우리가 비율을 좀 따져볼 수 있어요. 자, 전체 평균이랑 여성과의 요 값, 전체에 대한 비율과 여성의 그 증가율의 요 차이를 보면은 3.5보다 더 크게 되고 자, 또 요 선분의 길이가 남성과 전체 사이의 거리는 1.5보다 작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수가 더 많은 쪽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3.5보다 더 큰 숫자 대 1.5보다 더 작은 숫자의 비율 요 정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질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 인구가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려면 여성은 0.5, 남성은 5.5% 증가했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이렇게 2배 이상 많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가중평균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계산을 해 봤지만 계산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인구랑 남성의 인구가 각각 얼만큼씩 증가했다고 했을 때 자, 전년도 거를 생각한다고 해도 이게 절대 2배 이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정도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2배 이상은 정말 어림도 없는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평균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사실은 복잡한 계산 없이 그냥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 풀이에서 설명드렸던 애들도 정말 중요한 애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16년 청년층의 첫 직장 이직 사유에 대한 설문 결과래요. 아래 나와 있는 질문에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해야 하는데, 자, 얘도 가중평균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수치는 뭐 어떤 항목의 것을 갖다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기 쉬운 이 문제에서는 개인가족적 이유로 보는 게 좋아요. 자, 개인가족적 이유로 이직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남성은 10%, 여성은 16%죠. 16.2%. 그러면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 13.1인데, 자, 남성과 여성의 수가 같다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졌을 때, 그 값이 13.1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아래쪽 표를 보시면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성별을 구분 않고 비율을 따졌을 때는 개인가족적 이유로 이직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13.5%죠. 그러니까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에서
큰 값인 여성 쪽에 이렇게 치우친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설문에 조사한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말은 여성 쪽이 더 많은 사람 수이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여성 쪽의 가중치가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전 문제처럼 대략적으로 이걸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3.5 대 2.7 이런 비율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여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요거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는데요. 가중평균을 활용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중평균을 활용한 자료 해석 문제들을 몇 개 풀어봤는데요. 응용수리에서도 여러 번 활용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면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애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큼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